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30% 급등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파이에 뭔가 진면목을 보여줄 차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30%가 올랐는지, 그리고 너무 급등을 하니까 좀 무서워. 코어 팀이 아무런 발표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갈 때 되니까 다 가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코인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약간 뭔가 제동이 좀 걸린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B2 코인 대여 강제 청산 2만 건이 넘었다 해서 높은 수수료로 이득을 챙겼다라는 내용이 있고, 미국 상원의원 셧다운 장기화 속 암호화폐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한편 분석가에 따르면은 솔라나, 라이트코인, 헤데라 ETF가 화요일에 출시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마 수요일 정도에 ETF가 승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지금 보면 솔라나, 라이트코인, HBAR, 헤데라 펀드가 화요일 출시를 앞두고 미국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 만큼이나 뭔가 좀 기대감이 실려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SEC가 마지막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상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 기다리던 ETF 승인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비트와이즈 솔라나 스테이킹은 10월 28일에 출시된다 해가지고 미국 시간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10월 29일에 솔라나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쏠려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0월 30일 좀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29일까지는 약간 숨고르기 단계라고 보면 돼요. 목요일부터 좀 본격적인 우리나라 이제 시간으로 목요일부터 이슈가 있는데, 3시에 미국 금리가 결정되고 FOMC 성명서에다가 3시 30분에 FOMC 기자회견, 그리고 12시에 일본 금리 결정에 21시 30분에 미국 3분기 GDP 속보치에서 나와 있고, 22시 15분에 유로존 금리 결정에 22시 55분에 FOMC 위원 보우먼 연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30일만 해도 이렇게 빼곡히 있는데, 10월 31일에는 뭐 2시 20분에 델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연설, 그리고 21시 30분에 미국 9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그리고 22시 30분에 델러스 연은 총재의 로리 로건 연설이 있다. 그리고 11월 1일에 애틀란타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연설이 있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셧다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이런 단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아무튼 이런 상태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현재 코인 시장을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뭐 이렇게 0.4% 시간당, 그리고 이더리움 0.5%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데일리로 봤을 때는 0.7%, 1.2% 빠졌고 전체적으로 약간 빠지는 모습들이 좀 그려지나 다시 한번 뭔가 오르려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리플이 좀 많이 올라왔네요. 리플이 2.6달러로 랭킹 4위에 이렇게 BNB하고 솔라나를 제치고 쫙 올라왔네요, 갑자기.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이런 상태. 쭉 내려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파이 네트워크인데, 파이 네트워크가 드디어 50위권 안으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0.23달러라고 돼 있고, 위크 해가지고 이 주간으로 봤을 때 12.4%가 올랐고, 우리가 요거 가격 보면은 0.29달러 정도까지 막 쫙 올라간 이 그림을 좀 볼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0.29달러 보이죠? 확 한번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다 쫙 빠지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보면 30% 이상 이미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0.19달러에서 0.29까지 올라가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야, 이 굉장한데, 이런 힘들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파이코인이 충분히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항상 해야 되고, 그래서 파이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맨날 가격이 떨어지기만 해가 아니라 어제같이 이렇게 한번 확 올라주는 이런 잠재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 그렇죠? 근데 저게 왜 올랐을까? 이제 이 부분은 좀 이따 제가 좀 해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전날 거하고 한번 수량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디 좀 판 게 있나 보면은 9987에서 9988로 늘었고, 4460은 똑같고 8011 돼 있는데 8006에서 8011로 참치도 늘었고, 물고기 241618, 자, 물고기 241718이 늘었고, 새우 볼까요? 108만 3529 돼 있죠. 108만 3529, 2758에서 늘었네요. 3529로. 플랑크톤 124684, 자, 12561호. 전체적으로 수량이 다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파이코인 뭔가 홀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이런 형태다라는 걸 우리가 좀 참고해서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보면은 락업 해제 관련해 가지고 돼 있는데, 락업 해제가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지만 락업 해제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락업 해제는 뭐 내년까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크게 이게 뭐 엄청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와 뭐 엄청나네요. 언락 데이터 굳이 의미는 없다. 일별 이동 통계, 마이그레이션 통계 관련해서도 10월 26일 이후에 또 끊겨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마이그레이션 된 거는 전혀 좀 수량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파이 네트워크 요즘 보면 428.7만 팔로워, 그리고 니콜라스 코칼리스 53.8만 팔로워. 그리고 이제 뭐 OKX 거래소에서 한편 이 대놓고 파이를 갖다가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음악을 끄고 잠깐 보면은 OKX에서 버이셀 해서 나와 있습니다. 파이 토큰 나와 있고, 그리고 아직도 얘는 파이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OKX는. 근데 그럴만도 한 게 뭐 이렇게 파이 자체가 메인넷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토큰으로 좀 분류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OKX 거래소에서 이렇게 파이를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파이에 빠져있는 어떤 분이 거래소 코인은 사라지며 채굴한 것만 GCV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은 좀 거르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고, 30% 상승 이후 반행급은 아닌 듯 업비트 정도 상장하나 반행 이모 100%는 갈 걸 아닌가 과연이라고 내용을 얘기하는데, 사실 ISO 2022 요게 좀 어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파이가 스위프트와 통합이 돼서 은행은 즉각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국경 간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파이 네트워크 스텔라 기반 SCP 프로토콜은 안전한 합의, 낮은 에너지 비용 및 ISO 2022 지원 데이터를 통신을 보장한다. 네트워크는 ISO 2022 통해서 글로벌 거래를 촉진하며 디지털 경제와 법률 경제를 연결한다. 파이는 여러 보고서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암호화폐 중 하나로 꼽혔고, 이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뭐 등등등 내용들이 나와 있듯이 뭔가 파이코인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오늘 급등 이유 한번 보면은 시장 전체의 알트코인 회복세, 기술적 구조 및 저점 매수 가능성 포착, 낙하 세기 패턴을 형성 중이며, 차트상 저가권 매수세 유입이 있다. 상장 기대 및 생태계 확장 기대감 지속 증가, 그리고 공급 측면 희소성, KYC 지연 및 락원 물량 단기간 유입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이유를 갖다부터 붙이면 끝이 없긴 한데, 어쨌든 파이코인이 갈 때 돼서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물론 지금은 또 0.29달러까지 갔다가 0.23달러가 된 상태라 가지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뭐랄까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또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 보면은 30%가 다시 빠진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30%까지는 아닌가요? 이게 대략 여러분들 보면은 그냥 20% 정도는 더 빠진 것 같아요. 계산을 정확히 해봅시다. 21% 정도가 빠졌네요. 고점 대비 21% 빠졌는데, 이런 좀 충격적인 이유들이 또 있어요. 그쵸? 충격적인데, 아무튼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고점을 좀 더 정고점을 다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뉴스가 있긴 있네요. 해서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파이코인이 3주 만에 최고가인 0.25달러를 돌파했다. 10월 10일 0.172달러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불과 보름 만에 반등세다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OKX 거래소와 파이 스위프트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하나의 뭔가 잠재적 전환점이다 해가지고, 사실 파이는 잠재적인 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만큼이나 조금 좋은 방향성들도 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 뭔가가 와닿죠. 허허허, 파이는 그냥 코인이 아니다. 울산시청 뭐 이렇게 말씀처럼 디지털 뱅크, 디지털 화폐인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맛배기 조금 보여준다고 절대 설레발은 금물이다. 비로소 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든든하다고 하는지 온몸으로 느끼실 것이다 해가지고, 파이코인이 이제 진짜 진면목을 보여줄 차례예요. 아직도 파이코인을 스캠이라고 봐가지고 풀숏을 때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파이코인 망했다 했던 사람들. 아마 이번에 숏 쳤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청산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3배, 2배, 3배? 3배. 3배 정도까지는 다 청산이고 2배만 살아남은 이런 좀 이렇게 현황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파이코인 30% 급등.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 서막을 알렸기 때문에 앞으로 파이코인 코어팀에서 호재만 하나씩 발표만 잘 해준다면 조금씩 이렇게 안전빵으로 올라갈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